2025 삼척장미축제가 23일 삼척장미공원에서 개막해 6월 1일까지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올해는 축제 기간을 10일로 늘리고 체험형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해 관광객들의 발길을 유혹합니다. 강원 방문의 해를 맞아 준비한 코너, 출입기자가 알려주는 여행 꿀팁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서울에서 KTX로 1시간대에 도착할 수 있는 해피 700, 평창군의 숨은 여행지를 소개합니다. 춘천 세계인형극제가 23일 개막했습니다. 이번 축제는 국제인형극연맹총회가 함께 개최돼 20여 개국 1,000명이 넘는 예술인들이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리게 됩니다. 원주시가 중부 내륙 거점 도시 성장 기반 구축을 골자로 한 2040 원주도시 기본계획이 최근 강원도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삼척장미공원이 형형색색의 장미꽃과 매혹적인 향기에 물들었다고 합니다. 삼척장미축제가 개막해 본격적인 축제 일정에 들어갔는데요. 올해는 축제 기간을 10일로 늘리고 체험형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해 관광객들의 발길을 유혹합니다. 최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화 속에서 나온 어린 왕자와 여우가 관람객들을 반갑게 맞습니다. 출입문을 지나자마자 벌써부터 매혹적인 장미향이 가득합니다. 꽃 터널을 나서면 눈앞에 펼쳐지는 형형색색의 장미 물결. 강렬한 붉은 장미부터 화사한 노란 장미와 우아한 순백의 장미까지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일단 제가 살면서 이렇게 다양한 장미를 거의 처음 보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빨간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노란색도 있고 핑크색도 있고 다양한 품종의 장미를 봐서 또 좋았고. 2025 삼척장미축제가 23일 삼척장미공원에서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삼척장미축제는 운영기간을 기존 5일에서 10일로 연장하고 야간 콘텐츠와 체험형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장미요정과 비밀의 정원을 주제로 스토리텔링 기반의 체험형 공간 연출과 퍼포먼스가 도입됐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삼척장미공원은 축제 기간 1,000만 송이 장미가 만개해 장관을 이룰 예정입니다. 장미축제 한다고 해서 일주일 전부터 기대를 엄청 하고 왔는데 제일 기대했던 거는 맛있는 게 뭐가 있을지 제일 궁금해하면서 왔어요. 축제장 곳곳에 설치된 6개의 미션을 완료하면 황금 장미를 받을 수 있는 이벤트와 꽃마차, 장미요정 등과 함께 행진하는 행사는 개막 첫날부터 인기입니다. 또 축제 기간 내내 각종 공연이 이어지고 31일에는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에어쇼가 하늘을 수놓을 예정입니다. 6개의 테마 정원은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관람객들의 발길을 유혹합니다. 축제 기간 중에는 관람객들이 충분히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상태의 날씨가 될 것 같고요. 충분한 시민들이 느끼고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해 놓은 상태입니다. 삼척시는 축제 기간 모든 참여 부스를 야간까지 운영하고 지역 소상공인과 협력해 먹거리총과 특산물 판매 부스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2025 삼척장미축제는 이곳 삼척장미공원 일대에서 오는 6월 1일까지 펼쳐집니다. 삼척에서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나들이 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강원 방문의 해를 맞아 강원도 내 최적의 관광 코스를 추천하는 이번 소식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출입기자가 알려주는 평창 여행 꿀팁. 서울에서 KTX로 1시간대에 도착할 수 있는 평창 여행 코스를 이다혜 기자가 소개합니다. 이번 평창 여행은 KTX를 타시는 걸 추천합니다. 서울역에서는 새벽 6시 전부터 첫 차가 출발하고요. 반대 진부역에서도 10시 이후에 출발할 수 있으니까요. 단 하루 일정으로도 평창을 다녀가기에 충분합니다.
진부역에 내렸다면 10여 분 거리에 국립한국자생식물원이 있습니다. 백두대간 중심 오대산 자락에 위치한 우리나라 최초의 자생식물원입니다. 식물원은 민간이 운영하다 지난 2021년 산림청에 기증해 국가시설로 전환됐습니다. 계절에 따라 피어나는 각양각색 우리꽃의 아름다움을 한껏 즐길 수 있고 멸종위기 식물도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차로 10분만 가면 국립조선왕조실록 박물관이 있습니다. 오대산 사고에 보관하다 일제강점기 강제로 반출됐던 실록과 의궤가 보관돼 있습니다. 신정왕후 국장도감 의궤 등 조선시대 왕실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유물을 실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어린이 박물관과 각종 체험시설을 갖추고 재개관해 어린 자녀가 있다면 필수 코스로 추천합니다. 인근에는 월정사와 전나무 숲길이 있고 일대는 산채비빔밥 식당들이 즐비해 점심 식사를 해결하기 좋습니다. 녹음이 짙어지는 계절 놓칠 수 없는 볼거리가 또 있습니다. 해발 1458m 발왕산 정상까지 20분 만에 도착할 수 있는 케이블카입니다. 여름에는 가슴 뻥 뚫리는 시원한 바람이, 겨울에는 새하얀 설경이 반겨주는 힐링 명소입니다. 이 모든 관광지들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KTX와 연계해 운영하는 평창 시티 투어 버스를 이용하면 평창의 명소를 골고루 둘러볼 수 있습니다. 평창의 아름다운 경치에 마음을 뺏겼다면 하루쯤 묵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평창군이 조성하고 월정사가 운영하는 오대산 명상마을에서 요가 명상과 아로마 테라피 등 다양한 체험과 함께 심신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KTX 열차를 이용해서 평창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자연과 문화, 먹거리가 어우러진 코스로 여러분에게 특별한 힐링의 시간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샤스타데이지가 만발하는 청옥산 600마지기와 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도 평창의 또 다른 관광 코스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춘천 세계인형극제가 23일 개막했습니다. 이번 축제는 국제인형극연맹 총회와 함께 개최돼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리게 됐는데요. 20여 개국 1000여 명이 넘는 예술인들이 참가해 춘천 곳곳을 인형극 무대로 바꿔놓을 예정입니다. 정승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해골 모양의 인형들이 음악에 맞춰 흥겹게 춤춥니다. 드럼과 기타도 치고 마치 살아서 움직이는 듯 자연스럽습니다. 자세히 보니 인형을 움직이는 건 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 명이 호흡을 맞춰 한 몸처럼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의 그 인형을 움직이기 위해서 그 팔다리, 뭐 얼굴, 또 발도 뭐 발가락만 움직인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되게 여러 명의 배우들이 다 이제 보이지 않게 붙어가지고 막 움직이는데 그 협응하는 게 진짜 신기하고 처음 보는 인형극이었는데 되게 퀄리티도 엄청 좋고 음향도 되게 좋고 뭔가 진짜 인형에 몰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진짜 몰입하면서 끝까지 잘 봤던 것 같아요. 23일 춘천에서 세계인형극제가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축제는 21개국에서 1000여 명의 예술인이 참여해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펼칩니다. 다음 달 1일까지 진행되는 인형극제에서는 이렇게 야외에서 진행되는 소규모 공연부터 해외 유명 인형극까지 100여 개가 넘는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축제 기간 내내 춘천 지역 곳곳에서는 공연과 함께 각종 전시 체험도 진행됩니다. 축제 기간 동안에 춘천 전역 8곳 이상의 공연장에서 다양한 무대가 이루어지면서 시민 여러분께서 예술을, 인형극을 또 춘천의 문화적 역량을 일상으로 누리게 되는 그런 기간이 되겠습니다. 축제 기간에는 국내 최초로 국제인형극연맹 유니마의 총회도 개최됩니다. 총회에는 54개국 20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합니다. This is the first time that the Republic of Korea has hosted a UNIMA Congress. So that is wonderful. Your country's rich puppetry arts and culture can be showcased at the 24th UNIMA Congress. 춘천시는 이번 축제로 국내외 관람객 20만 명이 지역을 찾을 걸로 전망하면서 100억 원이 넘는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원주시가 중부내륙 거점 도시 성장 기반 구축을 골자로 한 2040 원주 도시기본계획이 최근 강원도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계획에는 2040년 계획 인구 43만 8천 명과 함께 건강과 웃음이 넘치는 젊음의 미래도시 원주라는 도시 미래상이 담겨 있습니다. 원주도심과 혁신도시, 남원주 역세권을 포함한 1도심과 산업기반 강화를 위한 문음악 서원주 역세권, 기업도시 중심의 1부도심 등의 구상도 담았습니다. 원주 지역의 주요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는 원주는 지금입니다. 이번 주 원주는 중요한 정책 사항들이 대거 발표됐는데요. 그중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엔비디아 인증교육센터가 원주에 들어선다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식은 헬로티비 뉴스를 통해서 또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원광수 원주시장이 대만 현지에서 엔비디아 대만지사를 찾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협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엔비디아가 대만과학기술대학에 의뢰한 옴니버스 플랫폼 기반의 교육과정을 개발하기로 했는데 이 교육과정 개발이 완료되면 교육을 이수한 강사진들이 원주를 찾아 본격적인 인재 양성을 하게 됩니다. 원광수 원주시장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는 엔비디아 대만 본사에서 글로벌 IT 선도기관 및 기업과 함께 AI 디지털 산업 글로벌 기반 조성과 세계 최초의 엔비디아 인증 교육센터를 원주에 설립하기로 공동 발표하였습니다. 네, 원주시는 기존 반도체 교육센터에서 하는 하드웨어 교육과 엔비디아 인증 교육센터에서 진행하는 AI 기반의 소프트웨어 교육까지 접목되면 첨단 산업 인력 양성의 집합체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도자료 보시겠습니다. 원주시가 올해 군소음 피해 보상금 60억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보상금 지급 대상자는 지난해 소음 대책지 내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과 전년도에 신청하지 않아 올해 소급 신청한 주민입니다. 보상금 산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7월 30일까지 시청 기후대응과 군소음 대응팀에 이의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되고요. 보상금은 8월 말에 지급되고 이의를 신청한 경우 추후 심의를 거쳐 10월 말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원주시가 화물차의 차고지 외 주차 집중 야간 계도 단속을 실시했다는 소식입니다. 영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밤샘 주차와 주기장 이탈에 대한 집중 계도 단속에 나섰다는 건데요. 지난 20일과 21일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야간 계도 및 심야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원주시는 올해 4월까지 단속 활동을 통해 밤샘 주차 금지 계도 229건과 과징금 처분 및 해당 관할 관청 이첩 10건 등을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원주는 지금이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가 지난 22일 강릉 시마크 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10대 교육정책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시도교육감들은 이날 지역별 교육 현안을 공유하고 교육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논의했습니다. 또 교육이 미래를 위한 핵심 투자라는 인식을 함께하며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21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최종 과제를 새 정부에 공식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시도교육감 협의회는 이날 총회에서 지방교육 행정기관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규정 개정과 교육공무직원 노조와의 단체 임금 교섭 방법 결정안 등 4개 안건을 심의해 의결했습니다. 대한민국 3대 아리랑 공동협의체 협력사업인 아리랑의 울림 세계를 잇다 공연이 24일 저녁 경남 밀양에서 열립니다. 정선군과 진도군, 밀양시가 참여하는 대한민국 3대 아리랑 공동협의체는 군립 아리랑 예술단 밀양 아리랑 대축제 무대에 이번 공연을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재단법인 정선 아리랑 문화재단은 이날 아리랑의 선율 트리오 공연에 참석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선 5일장 날인 24일 오후 2시 정선 아리랑 센터에서는 상설 공연 뮤지컬 퍼포먼스 아리아라리 공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